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전 국민이 어느 정도 다 알아요. 신기한 건 뭐냐,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사람이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는 거는 정말 많아요. 공동불법 행위, 이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들의 전형적인 유형이 유사수신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뭐냐,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 많이 들어봤죠? 보이스피싱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개요 콘서트에서도 나왔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500만 원짜리 명품 구두를 파격 세일해서 10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이요?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나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사기치는 거 다 알아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전 국민이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당하는 사람도 많고 피해액도 매년 늘어나요. 그거는 수법도 그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예를 들어 뭐 아들, 딸이 뭐 납치됐다, 돈 줘라, 이런 식 전형적인 예전의 수법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리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부터 취업 사기, 어디에 채용시켜 주겠다, 대신 얼마를 달라, 뭐 이런 식 다양해요. 수법이 다양해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 중간에 꼭 다른 사람들이 껴있어요. 일명 인출책이라고 하는데, 이 인출책들 대부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몰라요. 자기가 보이스피싱에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가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딱 같은 경우에요. 저리 대출을 받고 싶냐, 받고 싶다고 하면 그러면 네 통장에 얼마가 왔다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래 내역이 있어야 승인이 나서 네가 정말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뭐 어떻게 보면 허위로 이제 거래 내역을 만든다는 취지예요, 사기꾼들의 내용을. 그래서 내가 돈을 누구 명의로 얼마를 붙여줄 테니 너는 그걸 현금으로 뽑아서 우리 직원한테 주면 된다. 피해자들이 돈을 총책 계좌로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주범 계좌로 바로 보내지 않아요. 주범들이 바보도 아니고 바로 받지 않아요. 다른 통장으로 보내게 해서 그 통장에서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뽑아서 나한테 갖고 와라. 본인이 직접 받지도 않죠. 또 받는 사람도 따로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같이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 몰랐는데요? 저는 이래서 한다고 했는데 정말 몰랐어요. 그럼 무죄가 나올까요? 불기소가 될까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대중들에게도. 근데 몰랐다?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새는 거의 구속입니다. 내가 뭐 몇백만 원, 단돈 뭐 100만 원을 인출해가지고 주고 그 수수료로 10% 10만 원을 먹었어. 이것 가지고 이게 뭐 범죄야? 범죄가 돼요. 요새 무조건 구속해요. 왜냐? 보이스피싱은 총책, 주범 잡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중국이나 뭐 이런 외국에 있는 경우도 많고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방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혹은 이제 뭐 부하 직원들을 통해서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스피싱 특성상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끼리 서로 인적사항을 아냐? 몰라요. 몇 단계를 거쳐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러려면 총책을 잡기 힘들어요. 경찰에서, 검찰에서도. 그러면 인출책이 도망가? 그러면 더더욱 잡기 힘들겠죠? 우선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하고 수사를 하고 총책을 잡기 위해서. 물론 잡기 힘듭니다. 그럼 그 책임을 누가 뒤집었어요? 아까 유사수신이나 이 보이스피싱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어요? 중간 단계에 묻는 거예요. 인출책이나 유사수신에서 모집책이라고 하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저 10만 원밖에 받은 게 없는데요? 유사수신 뭐 모집책들은 저 수수료로 뭐 몇십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요? 근데 왜 제가 그 사람들의 피해 모든 책임을 져야 되죠? 법적으로 져야 됩니다. 공동불법 행위,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 나도 비록 내가 받은 건 얼마 안 되지만 그 사람 피해에 대한 전부 책임을 져야 돼요. 미치죠. 어쩔 수 없어요. 그 피해자들 입장에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뭐 나름 제 모집책이나 인출책도 억울한 점이 있죠.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 돼요. 뭐 이 전략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근데 나 몰랐다, 나는 내가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99% 구속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피해자분들도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래, 네가 얼마라도 해주면, 어떻게 해주면 뭐 합의해주겠다. 이게 차라리 피해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변제받을 수 있는,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어쨌든 구치소를 간다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구치소를 가서 그런지 참 오늘 날씨가 글루미하네요. 꿀꿀하네요. 이게 참 구치소로 갈 때마다 구치소 이제 그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참 씁쓸해요. 물론 당연히 이거 뭐 죽어도 싼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뭐 어쩌다 범죄에 연루돼서, 물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좀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들도 있고, 참 사람이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는 거는 정말 많아요.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범죄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범죄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구속이 되느냐, 아니면 벌금 내고 끝내냐, 아니면 뭐 집행유예로 나오냐, 이런 거는 전략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가 있어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무죄가 되거나 처벌을 안 받을 수는 없죠. 다만 이걸 이제 피해자들이 있으면, 존재하면 피해자들도 최대한 이제 뭐 자기들의 피해를 보상받고 나도 처벌을 감면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 대응을 해서, 대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 난 무조건 몰랐는데요,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답이 없습니다, 요즘. 네. 여러분들도 제가 뭐 하는 말들을 당연히 곧대로 뭐 들으실 필요는 없고, 여러 이야기들을 잘 참고하셔서 결정을 하시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구치소 가는 길에 이런 또 형사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제 성격 유형을 한번 검사해보려고. 저도 한번.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